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런이야TV 우런이야 이혜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신입 직원들을 위한 텃세 극복 가이드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입 입문교육과정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몇 가지 전해드리고자 오늘 왔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기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도 첫 직장. 그들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첫 번째거든요. 합격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행복했어요. 혹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회사에서 보내온 꽃다발 덕분에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좀 나고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던 회사에 왠지 모르게 애사심이 마구마구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라고도 답변하신 분들 계셨어요. 그 질문과 함께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신입사원이 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민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특히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직장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은 이 고민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답게 워라밸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워크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긴 하셨는데 라이프에 대한 고민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몇 번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최근 2, 3년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고민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의외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바라는 대로 모든 동기들의 모습이 똑같아진다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죠?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라는 표현에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개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 고민 1위였던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상사와 일하게 될까? 어디 가도 등장하는 고민이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배우고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다양한 온보딩 전략이 있지만 오늘은 텃세 극복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텃세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전적인 정의. 그랬더니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태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교육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롭힘, 오히려 길들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때문에 정착하려고 하고 혹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오히려 이들이 이직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태움, 영혼까지 태운다. 단어 뜬만 해도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텃세 혹은 태움이라고 하는 문화는 군대, 학교, 회사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신은 텃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에 546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84.6%,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나는 텃세 경험한 적 있어 라는 답변을 합니다. 언제? 라고 했더니요, 내 의견을 무시하고 아예 들어주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주제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혹은 스스로 해보라며 자료는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부여할 때 많이 경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텃세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2위 바로 같은 직장 동료,
1위 직장 직속 상사 55.8%가 이 답을 합니다. 번외의 답을 보니까 타 부서의 상사, 타 부서의 팀원 혹은 후배들까지 텃세를 주도하는 인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텃세 증상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은 무리지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자원이 제한이 있고요. 그 조직 속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자원들을 배분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텃세 현상들이죠. 집단에는 우두머리가 생기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우두머리와 함께 서열이 정해지죠. 서열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역할이 정해진다는 얘기고요. 이 역할이 정해진과 함께 세력권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텃세 증상이 아닐까라 생각하는데요. 글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선조 2년 율곡이가 왕에게 올렸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사과, 즉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소관에서 신뢰로 지목하여 곤욕을 주고 괴롭히는데 그 하지 않은 짓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개 호걸의 선비는 과거 시험 자체를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갓을 부수고 옷을 찢기며 흙탕물에 굴러 채통을 읽고 염치를 벌인 후에야 벼슬에 오르게 된다면 그 어떤 호걸의 선비가 세상에 쓰이기를 원하겠습니까? 율곡이는 과거에 9번을 장원급제할 정도로 고도 장원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승문원에 배정받은 직을 스스로 파하면서 왕에게 선배들의 고참자들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다, 너무 치욕스럽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 텃세 현상은 학교, 군대, 직장 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현장에서 오히려 그들이 해결 방안을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대견스럽고 멋졌거든요. 제가 다가갈게요 라는 답변을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러니아가 드리는 5개의 텃세 극복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직무 파악 제대로 하여 업무 근력 강화시키기. 현장에 가면 일당백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당백 안 하셔도 돼요. 1인분. 똑 부러지는 1인분 처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똑똑하게 일 처리한 신입 직원의 이야기 귀 안 기울여주는 선배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내부 네트워킹 구축하기입니다. 나의 영향력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구축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나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죠.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입니다. 나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전에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한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텃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제대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 편을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효과적으로 텃세를 대응할 때 내 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되게 든든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작점은 바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도덕적으로 행동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도전 혹은 변화에 적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영향력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러니아가 드리는 5가지의 방안 잊지 마세요. 혹은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